지속되는 코로나 위기로 요즘 너무너무 힘드시죠? 특히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끝을 알 수 없는 이 터널 속에서 많이 낙담되시고 어려우시죠?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인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 노하우를 알려주는 블루스파이더입니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이 코로나 경제 위기, 저 또한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유아 교육기관에 강사를 파견하고 교재를 납품하고 있는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지속적인 수업 중단에 따라 2020년 올 한 해 매출이 폭락했습니다. 심할 때는 매출이 제로에 가까웠고, 코로나가 주춤했던 한두 달을 제외하고는 거의 작년도 매출 대비 70에서 80%가 떨어진 약 20% 정도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지금 그런대로 버티고 있는데요. 돌이켜보니 몇 가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도움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정보와 결단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걱정하면서도 대다수 조만간 끝나겠지 하며 미래를 무작정 낙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올해 4월까지는 곧 코로나가 잦아들겠지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신문, 뉴스, 유튜브 등 실시간으로 정보 검색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던 저는 여러 전염병 전문가의 인터뷰를 찾고 또 들어보니 반드시 전 세계적으로 2차, 3차 대유행이 또 올 것이고 백신 개발 및 접종까지는 약 2년이 더 걸린다는 말을 잘 새겨듣고 코로나는 결코 금방 끝나지 않겠구나 하는 판단을 20년 4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주춤하던 지난 여름에도 올 겨울에 반드시 재유행을 하게 될 것을 염두하고 있었고, 지금 역시도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결코 더 나아지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종식 시점을 예측하고 살아가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를 불러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장기화에 대해서 알고 대비하고 있지만 올해 여름, 가을까지만 해도 거리를 둘러보면 여전히 종종 카페나 음식점과 같이 오프라인 매장을 새롭게 오픈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지인의 친구분 중에서도 그 당시 피트니스 센터를 새롭게 인수해서 오픈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곧 잠잠해질 거야 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나누는 것을 들을 때 저는 속으로 참 답답한 마음이 있었죠. 반면 20년 5월부터 저는 코로나 시대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사업 아이템을 찾아다녔습니다. 물론 조건은 큰 투자가 되지 않는 아이템이어야 했죠. 자, 여기까지 제가 코로나 매출 80% 감소에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이유인데요. 그럼 지금 자영업자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쩌면 너무 당연하고 뻔한 답이 될 수 있겠지만요. 나에 대해서 1시간, 2시간 투자하고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하십시오. 특히 유튜브 영상 많이 찾아보십시오. 그냥 본인이 보고 싶은 예능 클립이나 재미있는 영상 이런 거 말고요. 정말 공부하듯이 변화될 미래에 대한 각종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찾아서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 내서 들으셔도 되고요. 필요하다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로 바꾸셔서 걸어 다니시거나 운전 중에 계속 들어보세요. 다 아시다시피 돈 벌 수 있는 지식은 온라인상에 이미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잘 찾지 않고 듣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그런 지식들은 세상에 특히 온라인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찾아 들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코로나 경제라고 검색해서 하나만 보시더라도 이후 구글의 알고리즘에 따라 비슷한 영상들이 계속 추천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수업 스케줄입니다. 이 코로나 위기에 장사는 안 되고 결국 매출만 감소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결국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투자해야 되지요. 자, 두 번째, 기존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하라. 2020년 5월에 결국 저는 가을과 겨울 2차, 3차 대유행이 반드시 오리라 믿고 그때를 미리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역 제품만한 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재균기, 열화상 카메라, 자동 손소독기 등 판매 루트를 찾았습니다. 제가 먼저 판매 본사나 총판을 찾아서 연락한 경우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저에게 판매 제안이 들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위 제품들을 취급하기 위해서 제가 크게 투자한 것은 없고요. 사업 시작 후 샘플 1개, 2개 산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몇 대 이상을 팔겠다고 개런티한 것이 전부였는데요. 이 부분은 아주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라서 충분히 이후에 다 판매하고도 남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세상에 투자하지 않고도 내가 팔 수 있는 물건은 정말 많고요. 투자하지 않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독점권이 있는 사업 아이템이 아니고서야 모든 제품은 타사의 제품들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마케팅비로 쓰여져야 되죠. 그래서 본사 또한 마케팅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고 마케팅에 많은 돈을 써야 하니 마케팅비 대신 직접 내 물건을 팔아줄 사람을 간절히 찾고 또 그런 사람을 환영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기존 영업망이 구축된 곳 말고요. 시작하는 작은 기업이거나 새로운 아이템이 출시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이러한 원리와 구조를 알면 나는 나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통해 어떠한 물건이라도 가져와서 유통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거나 그래서 큰 리스크를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노력에 따라 그 즉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기존의 인적 네트워크나 고정 거래처가 없거나 또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유통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르거나 또 그런 것을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본인이 직접 해볼 생각을 평생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그 제품들을 어디에 어떻게 팔았냐고요? 먼저는 제가 거래하고 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에 필요한 곳에 유통을 했는데 기존 거래처보다는 신규 개척을 더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일회적으로 제품을 파는 것보다 저는 장기적으로 고정적인 거래처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로 더 삼고 싶었거든요. 역시나 주요했던 것은 방역 제품인지라 이전에 거래가 없던 곳에서도 필요로 하였고 심지어 처음으로 만나게 된 분으로부터 소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기관 연합회를 통해서 공동구매 형태로 대량 납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의 주요 고객 대상이 아닌 새로운 영역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더 나아가 내가 지역권을 보장받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내 합으로 판매사를 두어 나는 적은 마진만 남기고 그분이 더 많이 판매하셔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가면서 결국 물건을 내가 다 파는 것이 아니라 내 물건을 잘 팔아줄 좋은 파트너도 많이 필요하구나 라는 좋은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기존에 혼자 교육기관 대상으로 교재 위주로 사업을 할 때에 비해서 나의 유통망이 더욱더 확장된 느낌이었고 이런 식으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죠. 또한 결국 느낀 것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에 내가 어떠한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왔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슷한 금액과 제품이라면 고객은 결국 관계에 의해 구매가 일어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찾으셨나요? 어떤 시대든 세상의 수요와 고객의 니즈가 있는 아이템이 있기 마련이죠. 요약하자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소싱하고 기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통하라는 것입니다. 매장을 갖고 계신 분이셔서 새로운 아이템 겸업이 어려우시면 온라인을 잘 활용하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런 제품을 소싱하는 법과 어떻게 마케팅하는가에 대한 상세한 부분을 제가 추후에 영상 제작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온라인과 플랫폼을 잘 활용하라는 것인데요. 결국 나 혼자 몸으로 뛰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기존에는 제가 필요성을 잘 못 느꼈는데 드디어 방역 제품을 납품하면서 저도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경에 새로운 이름의 사업자 등록도 하고요. 플랫폼을 활용하여 간단히 온라인몰도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제품 설명과 설치 사례 등 여러 가지를 포스팅하면서 온라인 마케팅을 활발히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전혀 접촉할 수 없는 아주 먼 곳에서도 제 블로그를 보시고 방역 제품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중 약 30에서 40%만 결제로 이루어지긴 했지만요. 이 시간 저는 머리로만 알았던 그 온라인과 플랫폼의 힘에 대해서 정말 가슴으로 와닿은 시간이 되기도 했고요. 또 반대로 온라인몰은 무조건 마케팅 싸움 그리고 가격 싸움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깨달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온라인이 강세라지만 오프라인 마케팅도 여전히 매우 중요하고요. 결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면서 가는 이 마케팅의 힘과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저는 열화상 카메라 약 20대, 공기 제균기 40대, 자동 손소독제 120대, 전체 합쳐서 약 200대 가까이를 판매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모두 판매가 아니라 렌탈 제품도 있고요. 여기서 또 절반 정도는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닌 함께 하시는 파트너, 딜러 사장님들의 판매로 인하여 제가 아주 약간의 마진만 본 것도 많아서 전체적으로는 아주 큰 수익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고정비가 적지 않게 나가는 상황이라 정말 바닥으로 떨어진 매출을 그저 버틸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준 정도이죠. 그렇다고 본업을 제가 내려놓은 것도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본업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아이템 사업으로 동시에 온라인 마케팅까지 병행하다 보니 정말 지금까지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만약 아예 업종을 전환했다면, 그래서 방역 제품에만 집중했다면 사실 더 많은 매출을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때의 유행으로 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본업에서의 더 큰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고 또 이를 통해 신규 거래처 확보가 무엇보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절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결코 자랑할 만큼 큰 수익이 생긴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그저 제가 어떻게 이 위기를 버티고 생존해 나가고 있는지 자기 기록과 성찰입니다. 또한 제가 사업하면서 모아둔 돈이 많았던 것도 절대 아니고요. 이 어려운 시기 제가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은 아무래도 은행에서였습니다. 봄에 받은 소상공인 코로나 저리 대출로 지금도 버티고 또 버티는 중이네요. 아무튼 정리해보면 코로나 위기를 통해 제가 배운 나름의 깨달음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를 통해 전문가들의 정보를 찾아 미리 공부하고 예측하고 판단해서, 두 번째, 기존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새로운 아이템 사업화를 병행하되, 세 번째, 온라인과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하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어려운 시간을 거치면서 제게 남아있는 것은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듣고 공부하면서 나에 대해 시간을 투자한 것, 그리고 그것들을 잘 실천하고 경험하면서 새롭게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러면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겠다라고 노하우와 자신감이 생긴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가 제게 준 선물이자 제게 지금 남아있는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저는 더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으로 삼을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참 조심스럽고 죄송한 것은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어 계신 분들에게 제가 그저 더 열심히 살아봐 라고 한마디 툭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서예요. 하지만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어려운 시간 견디어 나가시면서 이 시간을 그저 괴로움 속에 헛되이 보내시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려 노력할 때 최소한 나중에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성장했다는 느낌을 받아야 이 시간이 헛되지 않지 않을까요? 저는 그저 저의 이 짧은 경험과 깨달음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특히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힘내세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화이팅!